네, 증시전략센터 3부로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1880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8포인트 오른 1881선입니다. 장중 연 고점을 다시 갱신을 한 상태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더불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고 있고 또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됐다는 점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서 상승폭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일단은 시장 흐름 좋습니다. 자, 3부 시간에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1 맞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의 일화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버핏이 13살 때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30살이 되면 백만장자가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마하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정확히 1961년 세계에서 알아주는 정말 유명한 부자가 됐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단순히 목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한계를 정하는 것이야말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책임 한계를 정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닉네임이 하얀 바다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147,500원에 2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현재 하얀 바다님은 수익 구간에 있지만 녹십자는 어제 70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으로 2.8%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박양주 선 연구원님의 설명 잘 들으시고 보다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증시전략센터 애청자이신 빨간 주식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현재 해인을 4,065원에 50% 보유하고 있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앞으로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해인은 히토리 국제 분쟁으로 근래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 무려 9% 이상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개인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빨간 주식님 정말 부럽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종목 상담은 신성홀딩스입니다. 신성홀딩스 6,8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 토순이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향후 전망과 함께 내년 2월까지의 목표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최근 신성홀딩스는 태양전지 공급 예약 체결 호재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토순이님은 아직까지 손해 구간에 계신데요. 토순이님, 전문가의 상담 잘 들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수익 거두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먼저 책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부에서 시청자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10월달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이 계셨습니다. 2154님, 제 팬이라고 하시면서 저의 칭찬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분께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책 보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 시청자들의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도와주실 전문가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의 선임 연구원님이시죠. 박양주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시장 흐름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생각보다도 강하고요.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받지도 않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시장이 연중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각 증권사에서 이제 10월 전망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10월 증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올해 10월 그 코스피 지수의 고점을 약 195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약 4조 원 가까이 주식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금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여타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경기 회복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올해 예상 실적에 비해서 아직까지 저희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외국인에게는 상당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추가적인 매수를
매수 여력은 지속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월 증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증권사들은 10월 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1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주는 한 지수가 쉽게 꺾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이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이요. 녹십자였죠. 하얀 바다님의 종목입니다. 147,500원에 20%를 갖고 계시고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어제였죠. 녹십자가 무려 5개의 공시를 냈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물량 부담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렸었고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소식 그리고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이는 그 액면 분할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앞으로 물량이 좀 더 늘어나면서 주가는 활발해질 수 있겠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녹십자는 빠졌지만 녹십자 홀딩스는 오늘까지도 상한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녹십자가 상담이 들어왔으니까 녹십자를 보겠습니다. 일단 기업은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 주가가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실 때도요. 그 기업들의 그 공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녹십자 같은 경우는 약 703억 원의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목적을 살펴보시면 그 설비 투자를 목적으로 증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그 설비 투자는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운용자금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 오히려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점들은 투자하실 때도 한번 꼼꼼히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신종플루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에 들어와서 지금 일교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뉴스들을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녹십자의 그 계절 독감 백신의 매출이 상당히 급증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유상 증자의 703억 원이 전체 증자 규모로 볼 때 그렇게 큰 편도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소폭 약 3%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지만 추가적인 그 하락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약 15만 매수하셨던 약 14만 7천원에서 8천원 사이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손절가를 생각을 하신다면 매수하셨던 가격대인 약 14만 6,500원을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약간의 손절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최근에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녹십자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각국이 희귀자원 광물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런 말을 했죠. 그럼 너네 나라에 히토류 수출 안 하겠다. 사실상 수출 중단 카드를 들고 나선 건데요. 예상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자원이 무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퍼지면서 각국이 안 되겠다. 이제 희귀 자원을 사들이자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들어온 해인 같은 종목입니다. 해인을 사신 분은 빨강 주식님이셨고요. 4,065원에 5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사셨어요, 연구원님. 어떻게 지금쯤 차익 실현해볼까요? 지금 상당히 저가에 이렇게 주식을 사신 것 같고요. 지금 수익률이 약 50%가 넘어서 상당히 좀 축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중국과 일본의 외교 정쟁이 최근에는 자원 정쟁으로 이렇게 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90% 이상이 중국에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히토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IT라든가 2차 전지의 주요 소재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IT나 뭐 2차 전지 쪽에 좀 강점을 가진 국가인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희소금속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10월 들어와서 히토류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테마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인 같은 경우도 해인의 원래 주 사업은 캐터필러라는 세계 글로벌 건설 기계를 수입을 해와서 한국에 판매하는 그런 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실적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로는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6월 들어와서 9월까지 주가는 큰 변동폭 없이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9월 말에 들어와서 이제 히토류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테마주라는 건 단기간에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테마의 모멘텀이 소멸이 되면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어서 상당히 급락할 가능성은 다른 테마주에 비해서 좀 낮게는 보고는 있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수직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일단 비중이 약 5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절반인 약 25% 정도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해인 봤고요. 자, 이번에는 토순이님께서 보내주신 신성홀딩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800원, 30% 정도를 갖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신성홀딩스가 태양전지 시설 증비 사업을 건축하기 위해서 30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포함한 300억 원 이상의 돈을 모으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보통 유상증자 소식은 주가에 좀 안 좋게 작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신성홀딩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서 그 녹십자 말씀하실 때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 목적을 한번 꼭 살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녹십자도 마찬가지로 설비 증설을 위해서 증자를 했고요.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설비 증설을 위해서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녹십자와 신성홀딩스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주 사업이 제약인데요. 제약 같은 경우는 큰 성장성보다도 안정적으로 가는 그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호황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홀딩스는 이제 태양전지 셀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세계 태양광 시장이 높은 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이 공급 부족인 상태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홀딩스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EPS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매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올해 6월 정도에 아마 웅진에너지가 상장을 하면서 태양광이 상당히 시장에서 큰 테마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이 약 7,350원을 기록하고 약간의 이제 조정 국면을 좀 2달 정도 보였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재차 국내에서 국내 태양광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어제 나왔던 그 증자 발표도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테마이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좀 더 계속 지켜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7,350원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증설을 통해서 내년 순이익이 약 491억 원을 기록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약 4배 정도 되고요. 보통 태양광 장비 업체들의 평균 PER이 한 6배 정도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평균 PER을 적용을 하면 목표 주가는 약 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면 약 9,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삼으시고 지속적인 홀딩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신성홀딩스 어제는 중국과 141억 규모의 태양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우량한 기업이었습니다. 파실 필요도 없겠고 좀 더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보겠습니다. 히림이 들어와 있는데요. 히림을 사신 분은 하나의 67님이시고요. 7,907원의 10%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비중은 좀 적으신데요. 어떻게 문자에 남기셨냐면 오늘 장이 좋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고요.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표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예. 네, 히림을 매수하셔서 상당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히림 주가는 오르질 않는가. 그래서 어제 오늘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좀 회사에 어떤 일이 있지 않았나 그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히림은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히림 같은 경우는 그 국내 건축 설계의 1위의 업체이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변동폭 없이 좀 지리하게 횡보를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전방 산업에서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 설계를 주 업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인 건설업이 그다지 올해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최근에 이제 건설업이 바닥권을 탈피하고 있다라는 그 시장의 인식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 오늘 주가가 장대 양봉이 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뉴스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대표이사가 약 1만 주를 장내 매수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주주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확대했다는 그러한 뉴스 플로우는 상당히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 상당히 자회사가 좀 시장에서 저평가가 돼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들은 주가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한다. 이러한 점들이 현재 주가에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기다려보시고 건설업이 지금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년을 한번 기약을 해보시고 좀 기다리시면 상당히 큰 수익으로 다가올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6352님께서 삼성생명을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에 먼저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인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종목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1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궁금증 자세히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6포인트 상승한 187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1880선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인 거고요. 외국인들이 현재 시각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또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495선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생선과 채소 등 신선식품 지수는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45.5%나 폭등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6%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한 달 전보다도 1.1%가 올랐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보다는 45.5%가 올랐고 한 달 전보다는 19.5%나 올랐습니다. 상추가 234%, 호박이 220%, 열무는 206%, 백추는 119%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 농림산물 유통공사를 통해 중국에서 배추 100톤, 무 50톤을 우선 도입하고 이후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배추의 27%, 무의 30% 적용하고 있는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산 채소류의 일시적인 수입 급증으로 유통 질서가 깨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역 및 식품안전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재기, 출고 시기 조절 등 불공정 행위와 가격 담합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세계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탄탄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7% 증가한 397억 4,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수출액은 18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였던 지난 6월 18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9월 수입은 347억 4천만 달러로 수출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무역 수지는 50억 800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특히 지난달 17억 2천만 달러에 그쳤던 무역 흑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과 EU, 일본, 중국 등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여 경제 위기 이후 높아진 시장 장악력을 뽐냈습니다. 우리나라의 향후 20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3.9%로 예측됐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최근 아시아 주요국 장기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한국이 2011년부터 2030년까지 평균 3.9%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ADB는 한국이 경제 구조를 개혁한다면 4.2%까지 성장률이 오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같은 기간 경쟁국인 대만은 3.1%, 홍콩은 3.6%, 중국은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DB는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교육,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6포인트 오른 1879선을 지켜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상승한 강보합권입니다. 495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모레쯤 비가 오고 난 이후에는 기온이 또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난주 연휴 후유증에 시달렸던 분들은 이번 주 주말에 그 후유증 다 날려버리시고 다음 주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일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증시전략센터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